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와 가정의학을 전공했고 60년 가까이 의사로 지냈던 88세 정권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눈물도 절망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보았습니다. 약으로 혈당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었지만 진짜로 삶을 바꾸는 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첫 끼인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검사 수치와 약물 처방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집 상황, 가족 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쌓인 경험과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당뇨에 좋다는 음식, 운동법이 무수히 많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뇨약을 줄이고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한 끼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2형 당뇨병 위험이 21%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처음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이 하루 종일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첫 단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고 이는 간에서 포도당을 무분별하게 방출시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의 경우 아침 식사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를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백질 20에서 30g, 식이섬유 8에서 12g,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포함한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시간별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버전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 15알과 베이비 채소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10분 버전은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10개, 현미 주먹밥 하나입니다.
15분 버전은 두부밥 모를 구워서 시금치나물과 귀리죽 소량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먼저 물 한 컵을 마시고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곡물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2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공복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근육량을 감소시켜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아침 결식이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오전 중에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말입니다. 이는 바로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당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김호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철님은 63살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늘 아침을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에 회식이나 야식으로 하루 칼로리를 때우는 생활을 10여 년간 계속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호철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항상 170에서 200mg 데시리터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당화혈색소는 8.5%를 넘었습니다. 이미 당뇨약 2종류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속쓰림과 설사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 선생님, 약을 먹는 게 병인지 병 때문에 약을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안 먹으면 혈당이 또 올라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하소연은 절절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약 부작용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식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호철님에게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바로 아침 한 끼를 처방한 것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대신 먼저 아침 식사 습관부터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호철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정말 못 먹습니다. 입맛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호철님, 지금까지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으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아침 한 끼입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호철님은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토할 것 같아서 반도 못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을 먹으니까 점심때 폭식을 안 하게 되네요. 호철님의 목소리에 조금씩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삶은 달걀과 현미밥, 채소 반찬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2달째 호철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mg 데시리터 아래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60mg 데시리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약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철님의 당화혈색소가 6.7%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었지만
8.5%에서 6.7%로의 변화는 실로 극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철님이 자신감을 되찾은 얼굴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약이 저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거였네요. 아침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호철님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2주 적응기에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4주 안정기에는 곡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후 걷기를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외식할 때도 요령이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밥 반 공기 또는 현미김밥, 무가당 라떼에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사량 변화에 따라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물 조절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식사를 급격히 바꾸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사이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의 건강관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혈당이 경계선에 올라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mg 데시리터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직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에게 엄격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 아내의 식습관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달달한 커피와 빵을 좋아했고 과일도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에 안 좋다고. 아침에 빵 대신 밥을 먹어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들한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는 일방적으로 금지만 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뇨 예방 레시피를 찾아보고 저와 함께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아침 메뉴는 콩 두부 샐러드와 통곡물빵이었습니다. 두부 150g을 깍둑 썰기해서 오이, 토마토, 상추와 함께 섞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곡물빵 한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간 메뉴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이 메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채소의 아삭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상당히 든든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공복 혈당이 100mg 데시리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뒤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아침을 제대로 챙기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한 끼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동반자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반자와 함께 전날 저녁에 다음날 아침 메뉴를 계획하세요. 장보기와 준비도 함께 분담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상 시스템도 만들어 보세요. 7일 연속 성공했을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닌 산책이나 음악 감상 같은 건강한 보상이 좋습니다. 비상 메뉴도 준비해 두세요. 바쁜 아침에는 요거트와 달걀 또는 무가당 두유에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10알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메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흐트러집니다. 식탁 환경부터 함께 바꿔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이야기 당뇨의 가장 좋은 아침 이것. 이제 구체적으로 당뇨의 가장 좋은 아침 식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콩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1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5%나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300명의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인 아침 식사를, 다른 그룹은 콩,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특별 메뉴를 12주간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별 메뉴를 드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지수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왜 콩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콩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 생성되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 150g을 구워서 귀리죽과 시금치 볶음을 곁들이는 메뉴입니다. 준비 시간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두부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팬에 굽고 귀리 30g을 물 100ml와 함께 끓여서 죽을 만듭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미 콩밥 반 공기에 순두부찌개를 곁들이는 메뉴입니다. 현미에 콩을 3:1 비율로 섞어서 지은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순두부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차갑게 식힌 고구마에 무가당 요거트와 호두를 곁들이는 메뉴입니다.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과 호두 7쪽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간 조절도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작은 술 하나 이내로 제한하세요. 김치를 드실 때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 3기 이상 환자분들은 단백질 양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이내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당 요거트나 곡물죽, 과일, 스무디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순당을 섭취하면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점심시간과 겹쳐서 하루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을 굶지 말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을 포함한 균형 잡힌 한 끼를 꼭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뇨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